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백화점 관계자는 천장에 매단 합판과 그물 등 조형물 무게 때문에 천장에 붙여놓은 속고보드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사고가 난 매장의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백화점 영업 시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란 상상을 한 번쯤 해보게 됐는데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듭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패션쇼 청취자 여러분들은 항상 주변을 점검하고 조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강홍민 생각이었습니다. 오. 네, 패션쇼 14회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 패션쇼 멤버들 출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탁기 안 왔고요. 미어미어도 안 왔고 B급 인생.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네. 요즘 또 몸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가 있어서 괜스레 또 걱정이 됩니다. 이제 나이 탓인가 봐요. 네. 병원을 쉽지 가세요. 않네. 혼자서 민간요법으로 그 치료를 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가시길 바랍니다. 병 키우지 마세요.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병원 가셔야 되고. 뚱카롱.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각생 똥카롱입니다. 네, 조금 전에 도착했어요. 네.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너무 이 덥네요. 더운 날 여기 노년동 일대를 그렇게 못 찾아서 뛰어다녔다고. 네, 여기가 좀 헷갈려요? 엄청 헷갈려요. 여기가 위치가 굉장히 골목길 안에 있는데 네.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항상 남자친구가 데려다 주다가 혼자 오려니까. 아닙니다. 올 때는 늘 혼자 왔습니다. 그래, 갈 때만 네. 남자친구가 에스코트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 한 분 더 오셨는데 네, 한태근 변리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태근 변리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뭐 손 놀고 있으면 박수라도 좀 쳐주세요. 우리 오늘 타키 형이랑 미우 누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오늘 또 첫 코너를 또 맡으셨어요, 변리사님께서. 근데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식사회를 처음부터 함께 하는데 지난번에 방송 나가시고 나서 네, 뭐 연락을 받으신 게 있다고요? 네, 임 실장님이라고 임실 나이테 근무하시는 분이 직책은 실장님이고요. 예. 아무튼 네, 그분은 패션쇼를 듣고 네 패션쇼를 듣고 본인의 상표를 이제 본인이 출연했는데 이제 D 브랜드인데 상표를 출연했는데 본인이 출연하기 전에 특허청에서 검색까지 해서 검색을 했는데 예. 식당업 쪽에는 동일한 상표가 있었는데 그 브랜드가 우리 쪽에는 없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출연했는데 네. 나중에 특허청에서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통지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동일한 상표로 거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예. 뭐 일부 이제 그 어떤 조사 안 하고 먼저 상표 이제 의류에다가 다 써고 벌써 다 계획까지 마케팅 계획까지 거의 다 세웠는데 세우고 상당한 이제 그 도메인 네임도 확보한 상태고 네. 그 비용도 꽤 좀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그걸 다시 할 수도 없고 포기할 그렇죠.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방송을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해서 이야. 찾아서 이제 왔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셨어요? 아니요 해결을 아니요. 아니 못해도 했다 그래야지. 네?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오늘. 그게 선 등록 상표가 네. 등록된 지 3년이 아직 안 지났고요. 네. 등록된 지 3년이 지나려면 내년 9월 내년이고 그 내년이 아니면 그러니까 3년이 안 지났으면 선등록 상표하고 이게 또 유사한 것도 아니고 동일해요. 철자까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검색했을 때는 왜 안 나온 건지 확인이 됐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말고. 특허청에서 키프리스가 이제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또 뭐 대부분 다 잘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 그런데 이제 해결 방법은 좀 그 선행 상표가 등록받지 않는 상품 품목 쪽으로 해서 등록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논의 중이긴 한데 아무튼 그 해결하실 거죠? 그렇죠. 해결할 거죠. 당연히 해결을 네. 하셔야 되고 네. 우리 또 패션쇼 애청자 분께서 네.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 변리사님 방송을 듣고 아 이분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나 해결사다. 그러니까 아니 그 연락처를 저희가 뭐 공유를 이렇게 뭐 사이트나 팟빵에 없으니까 물어물어 찾아서 이렇게 연락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노력을 봐서라도 네.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임 실장님 사무실까지 가서 네. 제가 아,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해드렸죠. 네. 직접 가셔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네.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불렀으니까 알겠습니다. 불렀으니까. 예.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새로운 코너 맡으셨다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뚱카롱 네.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 굉장한 마감에 시달리다 오늘 해방이 됐습니다. 마감 끝냈어요? 네, 오늘 완전 끝났습니다. 잘 끝냈나요? 뭐 그렇죠. 왜냐면 당장 이번 말에 휴가를 가야 하잖아요. 휴가를 가기 위해 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요? 저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뭐 이런 거 말해도 너무 TMI죠? 어디로 가는데요? 저 오스트리아 빈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부럽네요 진짜. 안 가세요 다들? 네, 결혼하기 전에 많이 가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댓글 소개 있어요? 댓글 없어요. 저 그냥 소개도 없이 가. 요것만 들어주시고. 우리 뚱카롱 그 휴가 계획까지 들었으니까 네. 패션쇼 14회 첫 코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코너는 패션 브리핑입니다. 빠밤. 바로 읽어요? 들어봤어요? 그 꼭지? 시험 브리핑? 저 아직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이번 주 패션 이슈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신규 브랜드에 대한 것부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패션 시장이 어려워 보이지만 새로운 희망을 담은 브랜드들의 런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즌에도 15개 이상의 브랜드가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복종은 다양한데 주로 수입과 남성, 아동, 편집 등에 집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탈 브랜드부터 살펴보면 삼성물산 패션 부분이 프랑스 브랜드 메종 키치네를 런칭합니다. 최근 국내 스트리트 브랜드인 아더에로와의 협업으로 엄청난 이슈를 모은 브랜드죠. 편집숍 부문에서는 크레송이 남성 편집숍 모스 글로벌을, 아동복 기업 삼원색도 스포키라는 이름의 편집숍을 신규 기획해 오픈할 계획입니다. 네. 또 수입 라인을 보면 넘버8라는 신규 기업이 이탈리아 남성복 닐 카터를 런칭합니다. 다음 달 서울 가로수길에 플래그십 스토어도 연다고 합니다. 로얄 B&B라는 회사에서 텐디 셔츠를 라이선스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스트리트 브랜드 유니폼 브릿지를 전개하는 커넥터스는 여성복 브랜드 로지를 기획 중이고, 인디에프는 테이트의 세컨드 라인이었던 차브를 단독 브랜드로 독립시킬 계획입니다. 앵클라인은 중단됐던 스티브 매든을 다시 들여와서 슈즈와 스카프로 풀어낸다고 하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전개 중인 더 네이처 홀딩스는 베라왕 캐리어에 이어 새로운 라이선스 브랜드로 시장을 놀라게 할 준비 중입니다. 또 최근 MK 트렌드의 전 사장이었던 김상훈 하이더웨이 대표가 라이프워크 하이드어웨이라는 브랜드로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스포츠와 캐주얼, 스트리트와 워크웨어 씬을 오가는 색다른 스타일의 브랜드를 전개할 것이라고 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키즈 브랜드도 있습니다. 참존 글로벌이 미국 NFL 라이선스를 따서 아동복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 스페셜 조인트 그룹도 별도 법인을 세워서 이번 하반기 칸골 키즈를 선보입니다. 빈폴 아웃도어를 리뉴얼한 빈폴 스포츠도 이번 시즌의 첫 선을 보이고요. 내년 해피랜드가 준비 중인 골프용품 브랜드와 최근 공개했던 케이트 코리아의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삼성물산의 준지 여성복까지 새로운 브랜드들이 소비자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기대하고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패션 시장 하반기 신규 런칭 브랜드를
짚어주셨어요. 네. 요게 그 저기 패션 시장이 상황일 때와 비교해서는 네. 그 런칭 브랜드가 좀 적죠? 많이 너무 적죠.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정도 네. 전에는 60개에서 100개 사이. 하반기에만? 한 시즌만. 오. 그 정도였다가 한 5년 사이에 30개에서 40개. 40개. 그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했다가 이제 10개, 15개.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토털 브랜드로 하는 것들이 이 정도 수준이고 네. 아주 작은 브랜드, 그러니까 모노 브랜드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음. 단일 아이템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렇지 규모가 작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요클 데서는. 같은 이런 거 그런 그런 브랜드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이들은 기존 유통망을 원하지 않고 독립적인, 그러니까 인디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자기만의 유통을 개척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매체나 언론에도 잘 걸려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많이 나올 수 있는 브랜드들이 복불복이에요. 아, 복불복이에요. 그거를 예측하기 그렇게 정말 하겠죠. 힘들고. 네. 저희도 봐놓고 이거는 해도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는 브랜드도 종종 있어요. 신기한데. 그럼요. 그 하반기에 런칭하는 브랜드들 중에 15개 브랜드들 안에서 뚱카령이 좀 그 주의 깊게 보는 브랜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전 키친웨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서 가격은 미쳤을 것 같지만 예. 이걸 기대하고 있고 그 저희 미오미오님의 과거 사장님이셨던 예. 김상훈 대표님의 브랜드도 아무래도 캐주얼 부분에서 많이 활약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네. 있습니다. 한 2주? 2주 전에 거기 본부장하고 술 먹었어요. 저녁에. 워낙 옛날부터 알고 있던 지내는 사이였으니까 네. 술 한잔 했는데 어려워요 컨셉이. 그러니까 그 컨셉의 옷이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것 당위성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게 참 그러잖아요. 심플하면서 화려하고.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컨셉은 그거예요. 스포츠와 캐주얼을 오가고. 그 예전에도 있던 뭐 그런 스트리트와 워크웨어 신 오가는. 워크웨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왜 그 자동차 정비공들이 입는 그 수트 있잖아요. 점프 수트 같은 거.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확장이 된 거예요. 스포츠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포츠까지.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좀 일본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이게 탄탄해요. 많이 발달했어요. 스즈키. 워크웨어가 멜빵 바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카고 팬츠, 멜빵 바지 이런 것들. 또 그런 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직까지도 애매한. 근데 그래도 스포츠 다음으로는 그치. 워크웨어가 온다고. 스트리트 씬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상 옛날보다 이게 한 10여 년 전에도 이 것들이 되게 화두를 모았었어요. 그때 당시 화두를 모았던 게 이 워크웨어랑 그다음에 클럽웨어라는 게 개념이 이제 클럽웨어? 네. 그러니까 클럽에 갈 때 입고 있는. 그렇지. 클럽에 갈 때 입는 레알 거예요. 클럽? 맞아요. 그 TI가 원래 솔스테이 아일랜드가 원래 그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아. 원래는 그게 지금 정제돼서 이렇게 된 거고 그 컨셉이 이 워크웨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요? 네. 클럽웨어가? 당시 지금은 좀 변화가 됐겠지만 지금 다니는 클럽웨어랑 그때 클럽웨어랑은 조금 달라요. 지금은 뭐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트렌드를 앞서가는 애들만 클럽에 갔던 홍대 클럽에 갔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홍대 클럽. 네, 그들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애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캐주얼에서도 따라할 수 너네들은 못 입어. 뭐 이런 개념으로 네. 알겠습니다. 변리사님 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타키 형이 부렸어요. 타키 요즘 몸 안 좋대요.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올해 국내 패션 시장 규모가 42조 4,003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년 대비 0.2%가 감소한 수치인데요. 국내 패션 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9%대 저성장을 지속한 것을 토대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복은 마이너스 7.5%, 여성복은 마이너스 3.5%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올 하반기 패딩 등 아우터 상품과 캐주얼 슈즈의 매출이 오르면 내년 전반적인 시장 흐름도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한국 패션 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패션 기업의 인수합병 가속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이 아닌 불안한 호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섬유 패션 관련 산학연이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패션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표한